자, 오늘 창업 강원 막걸리학교 2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제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제1호 도시재생 큐레이터, 그리고 청년 활동가로, 인플루엔서라고 제가 어제 이제 SNS에도 홍보를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차세대 리더이신 그런 분입니다. 최강훈 선생님을 모셔서 도시재생 큐레이터로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분이 또 그 창업과 관련된 청년 창업과 관련된 대단한 정보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강의를 듣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막걸리 창업은 과연 어떤 창업인지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강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래요? 자, 최강훈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여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훈입니다. 저는 본래 이렇게 도시재생 대학이라던가 지역에서 창업가로 시작했던 청년이고요. 지금은 청년이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젊은 프로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창업을 하는 창업가이자 도시재생 강의나 도시재생 정책들을 좀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스타트점에서 시작했던 좀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문대학교 출신인데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도시재생대학교를 5번이나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도시재생대학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께서 듣는 도시재생대학들을 5번 정도를 수강하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금 도시재생 강의를 하는 사실은 많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든 것처럼 오늘의 강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제가 절대 정답을 알려주는 어떤 멘토 같은 역할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아카데미 세종 캠퍼스의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라는 도시재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랩바이 프로젝트라는 스튜디오, 그러니까 바디피 스튜디오, 그다음에 인테리어 회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게들을 함께 협업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냐면요. 도시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시문화기획자, 즉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야지만이 지역의 창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도시재생 분야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초청해 주신 이유는 도시를 이해해야지 도시를 기반하는 즉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성공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거에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 30분 정도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 있어요. 이게 다 창업에 연관되는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배워두시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동해에서도 도시재생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나의 창업, 그 다음에 특히나 막걸리 관련된 사업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을 크게 처음에 초창기에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좀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수제 맥주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 마케팅 상품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세제로 향하는 국도변에 맥주 양조장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막 여과를 거친 수제 맥주는 30여일의 발효와 숙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조리를 이제 빻아서 섞어서 이제 당분을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액체랑 고체랑 분리를. 요 자세한 내용은 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내용과 제가 다음에 요 내용,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걸리를 지금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분석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요 영상을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했던 것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브루어리를 생성해서 맥주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성 막걸리 가보 한강 대표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서울살로 막걸리를 빚는 승용씨의 경쟁력. 네이버. 이렇게 영상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앞에 뒤에 영상 두 개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라던가 청년 창업 사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브루어리라던가 맥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맥주라던가 지역의 전통주를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두 가지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시설 투자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하나의 술은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극명한 특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맥주를 기반으로 한 창업들과 전통주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확장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역에 있는 맥주를 내가 집 근처에 있는 GS25시나 아니면 예스24는 아니군요. GS25나 아니면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없으실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맥주들이 지역 내에서 팔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는 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맥주들이 확장성에 한계성이 있을까요? 바로 장사에서 특히나 우리는 전통주나 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을 더 수익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맥주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유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즉 사업에서는 유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래서 대기업들이 유통 구조를 가져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통주가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금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홍보하는 거죠? 바로 네이버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즉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하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특히나 많은 업종 중에 왜 막걸리라는 품목을 네이버에서 가장 메인 광고로 썼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러 주류 중에 유일하게 온라인상에서 판매될 수 있는 술인 동시에 지금 현재 고가 정책과 브랜디 정책으로서 다양한 젊은 층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옛날 때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막걸리 광고는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막걸리 광고는 보통은 어떤 컨셉을 많이 하냐면 큰 항아리에다가 좀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께서 쫙 닦으시면서 이렇게 당근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셨던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 즉 이 세대의 변화처럼 어떤 거랑 똑같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혹시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미스터 트롯 다 들어오셨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음악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다가 사랑받지 못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딱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원동력으로 지금 현재 다시 대중화된 것처럼 전통주가 딱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역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려면 이해해야 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시재생 사업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 사업하면 많은 분들이 벽화 그리기 사업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실제로 이제는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나올 재건축과 재개발의 모델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런 창고 혹시 보셨어요? 아마 동해에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의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농협 창고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깨끗이 청소해서 여기를 다시 창고로 쓰면 우리는 이런 걸 무슨 활용이라고 하냐면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재활용.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커피를 채워서 먹으면 이걸 무슨 활용이라고 하죠?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창고들이 최근에 이렇게 카페로 변신돼서 활용되는 거 되게 많이 보셨죠? 자, 이거는 원래 여기에 원래 공간의 목적은 뭐예요? 창고입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창고가 아니라 카페나 문화시설, 공연시설을 쓰는 거죠. 원래의 목적과 기능과 다른 것들을 담아서 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새활용. 즉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지역에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던 공간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아서 재생시키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창업들과 문화 활동들은 다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 예술, 창업, 그 다음에 주민관계 모든 게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니까 앞에가 도시자가 붙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다시 정리하면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재활용을 하거나 어떤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동해에 어떤 음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님이 없어서 여기에 다시 음식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임대가 안 나다가 다시 여기를 음식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활용일까요? 재활용일까요? 이거는 원래 기능에 있는 데다가 재활용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업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죠? 재활용인 동시에 재활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도시재생 사업은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도시재생 사업이 나왔냐를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도시재생 사업 전에요. 재건축 재개발, 지금도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모델을 가지고선 발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거든요. 인구가 증가했는데 살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이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10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개의 집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1층짜리 집들을 같은 공간에서 100명을 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즉 1층을 부시고 1층짜리 집 10개를 몇 층으로 만들면 되죠? 10층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떤 공급이나 수요들이 딱 맞아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에 뭐가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자, 그런데요. 요즘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아직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예전에 지었던 3, 4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보통 몇 층입니까? 5층에서 15층 사이예요. 이걸 부셔버리고 같은 면적에다가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성이 납니다. 그쵸? 채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50층짜리 아파트가 3, 40년 뒤에 수익성을 내려면 몇 층으로 지어져야 될까요? 최소한 100층, 150층이 지어야 되는 거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처럼 인구가 있지가 않다는 거죠.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인구의 이동 없이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새로운 공간들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오래된 공간에서 살던 사람들이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옮겨오면 이 기존의 동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사람들이 없어지죠. 요즘도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공동화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원도심 같은 데를. 그런데 이런 모델들이 차후에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150층을 짓더라도 이제는 공간이 남아돕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구는 어떻게 계속 줄고 있죠. 공간은 지금 포화가 된 상태에서 이것들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즉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지역에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요. 이건 좀 상식으로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똑같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인프라가 있냐 없냐.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집 앞에 택배 자동차가 딱 택배를 세워서 내가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면 여기는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만약에 택배차가 못 들어와서 짐을 직접 차가 못 들어와서 걸어 들어와야 되는 이런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데면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2차선 도로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데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구나. 자, 그럼 도시재생 사업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활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원래 이게 딱 그 경규의 목적은 뭐 도심과 인구의 소멸에 따라서 뭐해서 활성화다라는 사업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활성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어색하지 않는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민관계 활성화, 문화 활성화, 상권 활성화, 예술 활성화, 교육 활성화, 의료 활성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는 대부분의 것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막걸리를 컨텐츠로 아니면 그 외에 또 컨텐츠를 가지고서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바로 상권 활성화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도시를 바꾸고 도로를 새로 깔고 조명을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 공간, 집, 관계, 그다음에 교육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에 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서울로 많이 갔을까요? 이걸 되게 생각해 보시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생존해야 된다는 것들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왜 그러면 지역에 사람이 남지 않고 다 서울로 떠날까? 이걸 분석하다 보면 지역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근데 되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역은요, 항적하고요, 집값도 싸고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라는 전략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먹히지가 않았죠. 왜? 어디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을 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이유를 어디에다 옮겨와줘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지역에다 옮겨와줘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는 고등학교 때 땡서울을 하기 원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혹시 앞에 땡서울이 뭘까요? 인서울을 하기 되게 원하죠. 인서울. 그쵸? 뭐 때문에 그렇죠? 교육입니다. 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는 교육이라는 컨텐츠들도 지역의 물리적으로 한계성을 뛰어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며칠이나 갔을까요?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한 친구들은 이제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처음 접한 문화 자체가 온라인으로 기본으로 하는 교육을 받은 게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본 교육의 시작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발전할수록 교육에 대한 어떤 편차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 서울로 가지 않아도 좋은 양질의 교육들을 우리가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지역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 적어두시면 좋아요. 뭐 있냐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무크라고 있습니다. 묵이라고 있는데요. MOOC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는 K가 앞에 들어가서 K묵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해주고 이거는 20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뭐냐면 Massive Online
콘텐츠인데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상의 온라인 오픈 콘텐츠인데요. 이건 뭐냐면 무료로서 예전에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의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그 강당에 들어가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들었는데 이걸 지금 다 공유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걸 학점으로 인정도 해줍니다. 무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제는 내가 학위를 안 따더라도 코딩이라던가 창업 관련된 교육들을 여기서 다 양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질의 교육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따 뒤에 그 외에도 제가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도시재생 사업은요, 실제로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의 사업을 선도사업, 지금의 사업을 뉴딜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뉴딜 사업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5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는 보통 지금 현재 동해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건지를 되게 보는 게 중요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고요. 보통 상권과 기반이 되는 단계는 3단계입니다. 3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근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 근린형 사업을 통해서 창업 지원이라던가 다양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생 대학이라는 거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동해에서? 동해 동호지구라는 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호지구. 그쪽에서 지금 도시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도시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 교육이나 창업 교육, 어떤 다양한 문화 축제 교육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포커스 온 골드에이지. 골드에이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지역에서 어떤 창업을 할 때 누구한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집중하고 지원해 주죠? 대부분 청년일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요, 지역의 주민협의체나 지역의 이런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 지역을 지금 유지시키고 하고 있는 분들은 10대부터 30대가 많을까요? 45세부터 65세까지의 분들이 많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자, 그런데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체 정책의 20% 미만이고, 그 다음에 10%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통해서 나의 기회, 지역에서의 기회를 뺏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특히나 서울, 경기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실 누구를 집중해야 되냐라고 하면 실버 에이지라고 불리는 그분들 전에 가장 빛나는 나이대인 골드 에이지라는 분들을 집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창업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창업 비율을 차지하는 거 아세요? 근데요, 일반 창업이 아니라 어떤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왜 그럴까요? 퇴직 연령이 보통 40세에서 45세인데 이분들이 다시 청년들처럼 도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프랜차이즈, 즉 프랜차이즈를 도전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규모가 조금은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빠지시는 분들을 지역 창업과 연계시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회가 지역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리더들과 만나서 지역에 있는 골드 에이지를 지원해달라는 정책 간 제안 자리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책 제안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들과 우리들이 모여서 지역 리더들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분리되거든요. 창업은, 특히나 지역 창업은 혼자 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리더들과 지역의 행정과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역의 리더들과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지 먹힐까요? 바로 선거 전년도입니다. 바로 올해가 기회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생 활동가라는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교육을 들으면서도 어떤 교육을 듣냐면 활동가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활동가라. 뭐 무슨 활동가. 활동가가 뭐냐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활동가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행정과 전문가의 언어를 주민 언어화로 주민의 언어를 행정과 전문가의 언어로 통번역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창업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창업 전문 용어로 하다 보면 어때요? 강의는 되게 멋있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회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다는 지금 어떻게 내가 장사를 통해서 손님에게 물건 하나 더 파는 거를 알려주는 게 쉽게,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가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추후에는 성장하신 다음에 지역의 활동가 멘토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제가 이제 협동전 말고 요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제가 도시생 사업을 왜 이 강의에 함께 연계하냐면, 우리는 도시생 사업이라고 하면 나와 먼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도시생 사업의 밑단계에는 지역재생이 있고요, 지역재생 밑에는 동네와 주거재생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간재생이 있고요, 그 밑에는 문화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재생과 공간재생, 동네재생이에요. 문화재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버스킹을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상권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건을 팔아야지 수익성이 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공간재생이 그 다음에 넘어오는데요, 공간재생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창업이라고 합니다. 창업. 자, 그렇다면 이 문화라는 것과 창업이라는 것들은 연계가 될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어떤 관광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에 필요한 품목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에버랜드 앞에는 어떤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 게 맞습니까? 장난감 가게나 그렇겠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자, 그런데 큰 산, 등산로 앞에는 어떤 것들이 잘 팔릴까요? 막걸리가 잘 팔리겠죠. 이런 식으로 지역과 공간을 이해하지만, 특히나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들이 창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창업의 전문가, 그다음에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본래 서울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천안에 내려온 지는 약 7년 정도가 됐어요. 연고도 없고요, 친구도 없는데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창업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잘 좀 들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바로 지역 소식, 지역 신문, 지역 방송을 보라는 겁니다. 지역 소식지는 뭐냐면 지역 시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구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신문은, 지역 신문 많이 있으시죠? 뭐 동해 일보라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 지역 방송을 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이저 언론에는요 우리 동해시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거는 나오더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홍보가 나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역에 나오는 소식지와 메이저 언론에 나오는 우리 지역의 내용들은요, 뭐가 가장 크게 다르다? 홍보냐 정보가 다릅니다. 정보가 많이 담긴 거는 어디일까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식지나 신문이나 방송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거 3개 하는 분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난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한다. 채팅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난 이거 한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면 나만 유일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지역에서 6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달 동안 돈을 쓰면 되고요, 갚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역의 인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유명한 사람도 만나보고 여행도 가보고 보고 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6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지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무조건 해야죠. 현금으로 주는데. 제가 뽑혔어요. 왜 뽑혔을까요? 놀랍게도요, 10명을 뽑는데요, 11명이 왔습니다. 제가 잘한 건 뭐예요? 지역 소식지를 구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도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강원도에 사시고 계시니까 도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시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바로 링크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계속 끊지 않고요,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이거 꼭 받으십시오. 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해시의 지역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주식은 뜰 거예요. 근데 이 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로 지역 소식지가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천안에 내려오고 7년 동안 이걸 매입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네이버예요. 뭔지 아실까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습을 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요. 제가 이따가 좀 같이 실습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보통 매일매일 우리 지역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맨날 검색을 해요. 근데 재밌게도요. 네이버는요. 예를 들면 동해시를 치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동해시청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동해시 가볼 만한 곳. 세 번째가 뭐 동해시 뭐 블로그 아니면 뭐 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동해시 뉴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게도요. 똑같은 네이버에다가 동해시 맛집을 치면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플레이스라고 해서 지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파워링크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뉴스가 나와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이버는요. 검색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컨텐츠를 위에다가 해줘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동해 막걸리를 한번 쳐보십시오. 동해 막걸리. 자,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가장 위에 뜨는지를 보면 어디에다가 홍보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동해에서 뭔가를 다 막걸리를 하신다라고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막걸리를 하시는 분이 홍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동해에서 막걸리를 하기 때문에 동해 막걸리라고 키워드를 걸거나 해시태그를 걸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그거보다는 어떤 게 좋냐면 동해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네. 동해하면 어디를 가장 많이 검색할까요? 우리 잠깐 여쭤볼까요? 우리 박은영 선생님, 동해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음소거 한번 푸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여기가 바닷가 쪽이라서, 바다 해변 쪽에 어떤 볼거리 같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동해 뭐 수암이나 어, 망상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동해 막걸리라고 검색어에 키워드를 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망상을 키워드를 거는 게 맞을까요? 망상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동해에도 막걸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노출을 자연스럽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땡땡 뭐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를 해요. 그러면 땡땡 게스트하우스라고 자기네 명칭을 써요. 외부의 사람들이 그거 알까요?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보통은 일반 키워드, 대키워드, 소키워드, 상세 키워드로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어떤 걸 적어 놓으면요. 구글 있어요. 구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안 되고요. 구글에 검색량 조회라고 이따 끝나고서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거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 밑에처럼 잠시만 제가 밑에처럼 이 블랙키위라는 네, 블랙키위라는 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런 창이 뜨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고 내가 창업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옆에다가 가로치고 써놓으십시오. 바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온라인 간판 정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간판 정비 사업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가게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게라고 예상했을 때 그 가게에 보는 간판은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간판인 거 아세요? 오프라인 가게의 간판은요. 내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간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 보는 간판은 어디서 보는 간판일까요? 인터넷, 온라인에서.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간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내 가게나 내 상품이 어떻게 비춰지는 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예요. 핫플이라고 불리는데 아시죠? 핫플레이스. 그런 지역에 갈수록요, 간판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작아집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핫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상업지역은요, 간판들이 화려하고 커요. 그쵸? 왜? 여기에는 워크인 손님이라고 해서 걸어가다 손님들을 하는 것이고, 핫플들은 다 뭘 찾아오는 거죠? 온라인 간판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주소를 찍고 찾아와서 그런 간판들이 그냥 여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되기 때문에 브랜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블랙키위라는 거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요거 사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와요. 자, 그럼 보는 게 재밌는데 요거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검색을 해요. 이거 제가 도시생 사업을 검색한 건데, 검색했더니 여기 PC 모양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PC에 사람들이 오늘 이만큼 검색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뭐예요? 이만큼 검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생 사업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PC에서 더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러면 도시생 사업 하시는 분들은 PC를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얼마 차이가 없어서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따 끝나고 나서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봤는데 모바일로 검색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PC 기반이 아니라 무슨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그렇죠. 모바일 기반의 가장 좋은 홈페이지는 뭐예요? 요거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모두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바로 뭐까지 연결이 되냐? 네이버 페이까지도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고 내 상품을 올려서 바로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아주 원스톱이죠. 사실 홈페이지 만들고 뭐 오픈마켓 등록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요. 가장 큰 장점 적어 놓으세요. 별표하고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는요, 어떤 컨텐츠 홈페이지보다도 가장 위에 띄워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홈페이지를 A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것과 모두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디부터 띄워준다? 모두 홈페이지부터 띄워줍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되게 잘 돼 있고요. 블로그 정도 쓸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도 재밌는 거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블로그는 하루에 컨텐츠가 몇 개가 올라와요? 13,100개. 그 다음에 카페에는 5,630개. 블로그 요거는 다 합쳐가지고 1,870개나 올라오는 거죠. 그죠? 몇 개가 올라온 걸 다 나오고요. 지금 현재 어디가 제일 높아요? 블로그, 카페, 뷰가 다 높은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고 있죠. 240%, 170%.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자, 카페에다 올리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블로그에다 올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를 보고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케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블로그 하는 게 맞네요. 요거보다가 몇 배 많아요? 2배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이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거예요. 검색어에 따라서 요거는 순서를 이렇게 아예 정리해줘요. 레포터로. PC, 지식백과, 뉴스, 어학산. 이건 도시생을 검색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도시생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글을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바로 지식백과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어디? 뉴스. 이게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 창을 보실 때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검색어를 오늘 한번 재미삼아 해보세요. 동해 묵호왕, 동해 도시재생, 동해 막걸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뜨는 순서가 달라요. 자, 이것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위에 상위 개념인 막걸리 한번 검색해봐야 되겠죠? 그럼 막걸리 검색할 때 뭐가 가장 먼저 나오는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뭐라고 제가 한번 했었죠? 요 사이트 기억하시나요? 모두? 네. 그건 홈페이지고요. 요 사이트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트는 뭐냐면 바로 여기 블랙키위라고. 검색은 어디서만 나와요? 구글. 그래, 네이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얘기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도시생 사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창업해서 저는 사실 어떤 꿈을 가졌냐면 작은 창업, 3천만 원 미만을 투자해서 월 순수익 300에서 500 정도를 벌면 만족하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창업 교육을 받을 땐 어떤
꿈을 갖게 해줬냐면 너가 해서 100억, 200억을 버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강요를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 몇 명, 속히 말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엄청난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들을 목표점을 가지고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는요,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표점을 현실적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서 월 순수익을 얼마 벌 거다 라고 정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듣고 계신 문충기 선생님 얼마 정도 한 달에 버시면 좀 만족하시겠어요? 한 500만 원? 50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네. 요 교육 끝나고 나서 네, 꼭 가능할 수 있도록 됐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500만 원 정도는 충분해요. 네, 제가 그거를 많이 해봤고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천만 원 미만을 투자해서 월 수익 300에서 500을 나는 것들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책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소자본 관련 책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자본 관련 책들 끝에 가면 최소 자본이 1억이래요. 1억 있으면 이 책 안 봐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쵸? 3천만 원 정도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면 조금의 돈을 빌려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보통 3천만 원 정도 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푸드트럭을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유지시킬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창업을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의 가장 큰 전문가는 누굴까요? 서울에서 10억, 20억 매출을 버는 사람과 우리 동네에서 1,000만 원, 1,500을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전문가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후자가 가깝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의 특징을 다 파악하고 상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요 공간 어떠세요? 되게 멋진가요? 네, 좀 별로죠? 여기는 이제 천안역이라는데요. 이제 가상인데요. 이 정답은 아니에요. 예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천안역 앞은 천안의 할렘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하루에 뭐 5명, 그다음 외국인 밀집 지역, 주차하기 힘든 이런 지역이었죠. 이런 지역에서 창업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창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친 사람이다. 자,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자. 나라면 이런 아까 조건에서 어떤 창업을 하겠다. 일단 카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창업에 가장 관심 없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A야, 나 이런 거 B라는 거 창업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거 대박이래. 그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알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건 일반 상권에 가서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 말하는 구도심이나 원도심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권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특수한 상품을 파는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불가능하죠. 여기다가 제가 어떤 창업을 하냐면 일단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공간이에요. 싸죠. 싸다는 거는 상권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떤 창업을 하냐면요.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해요. 의아하죠. 천안에 여행 가보신 분 있으세요? 동해라면 이해하시겠는데. 근데 제가 이 창업이 성공할 거라는 걸 확신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눈에 보이는 유동인구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데이터를 믿거든요. 제가 여기서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네이버 창. 네이버 창에다 매일매일 뭘 하냐면요. 천안역을 검색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동해역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근처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안역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역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보면 뭐가 나오면 관련 키워드라는 게 나와요. 관련 키워드. 천안역을 매일매일 검색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내일로라는 관련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내일로는 뭐냐면 무궁화호나 일반 철도를 타고선 청년들이 무제한으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의아하잖아요. 왜 천안은 관광지도 아닌데 자꾸 많은 친구들이 천안역을 검색할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반이 돼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천안을 오는 게 아니라 이 바르는 거 유명한 축제 있죠. 진흙 바르는 거 유명한 축제인지 어딘지 아세요? 보령이죠. 네. 대천. 네, 대천.
거기를 가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무궁화호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보령을 가려면 어디서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천안역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역 장항선. 자, 그럼 반대로 이들이 다시 광주나 목포나 부산이나 대구나 강원도나 이런 데를 가려면 다시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안역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분석한 게 뭐냐면 비수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였었어요. 비수기. 9, 10, 11호는 비수기입니다. 천안역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키워드로 대학교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까 좀 설명드렸으니까 대학교와 게스트하우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학교와 게스트하우스. 이거 맞히시면 창업하시면 무조건 돈 법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좀 시간 드리는 겁니다. 대학교와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제가 천재가 아닙니다. 이것도 키워드로 분석한 거고요. 천안에는 12개에서 14개 정도의 대학교라고 표현되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들이 좀 포함이 돼요. 자,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요. 9, 10, 11월은 이 학교들의 수시 면접 기간이에요. 고등학생들은 모텔을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가겠지만 시험을 보러 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게스트하우스. 근데 여기다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가 시험 보러 갔을 때 가장 필요한 2가지 키워드를 찾게 돼요. 제가 찾은 거예요? 아니에요. 검색해보니까 나와요. 그 2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아침 식사. 2번째, 그 학교까지 가는 교통수단입니다. 이거 제공해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례를 제가 가져온 이유를 알겠죠? 왜 가져왔냐? 창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요. 여기 가다가 여기는 공간이 좋네. 여기서 창업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자, 그럼 다음 사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례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혹시 서산이라는 지역 아세요? 서산? 서산은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엄청난 대도시입니까? 아니면은 약간 시골 농촌에 가깝습니까? 농촌에 가깝잖아요. 제가 근데 서산이라는 지역을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창업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들어가 본 사이트가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통계청 홈페이지입니다. 통계청 홈페이지. 왜 들어가냐?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1인당 평균 소득이 나와요. 그 지역별로. 자, 그러면 돈을 많이 가는 지역이 낫겠어요? 아니면 돈을 없는 지역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보통 평균 연봉이 6천에서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나는 농촌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이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고, 수익이 이만큼 나오네? 왜 그런지 서산이라는 지역을 검색해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서산에 대산이라는 공업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대기업이. 이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그냥 내가 보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요, 아까 여러분들 소식지 보는 거, 지역 뉴스 검색하는 거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딱 검색하다 보니까 나와요. 그럼 이 지역에 가서 어떤 창업하면 맞을까요?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됩니다. 이 도시는. 무슨 창업하시면 되겠습니까? 상상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한테. 자, 근데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디일수록?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정보가 사실은 서울이나 약간의 도시들은 많아요. 아까처럼. 그 네이버 같은 거는 그때 사용하면 되고요. 10만에서 15만 그 이하의 도시들은 그러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동해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10만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도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도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창업을 하려는 지역에 설문조사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설문조사. 뭐라고 저는 설문조사 하면 돼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기에 어떤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뭘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서산이라는 지역에서 1등이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그냥 정답을 알고 가는 겁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그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은 거기는 젊은 부부들이 많았어요. 회사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약간 회사 일자리 때문에.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1등을 했을까요? 생필품, 마켓? 마켓? 마켓. 우리 그럼 최지혜님? 뭐 있었을까요? 어린이집 같은 아기들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창업은 안 되나? 어린이집, 뭐, 예를 들면 키즈 카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있었어요. 그게 한 2, 3등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1등이요, 놀랍게도요, 옷가게였었습니다. 되게 의아했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옷가게? 왜 옷가게지?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옷가게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 여행을 가는 거는요, 제가 만약 여기서 동해로 여행을 가요. 그럼 동해라는 예를 들면 묵호항을 가겠습니다. 묵호항을 가요. 거기가 목적지죠. 여행은요, 그냥 거기에 도착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 음악을 듣는 것들, 휴게소 들려서 사 먹는 것들, 이게 다 여행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옷은 상품 재활을 받는 것 이상 옷을 입어보고 이쁘지 않지만 이쁘다고 얘기해주는 점원의 서비스. 우리 하나 나갔을 때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단순하게 상품이 아니라 그 쇼핑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그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줬죠. 자, 그럼 뭐 차리시면 됩니까, 여러분들? 뭐 차리면 되죠? 옷가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동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적어 놓으십시오. 이 동선을 어떻게 파악하냐? 바로 BC카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BC카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카드는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연령대가 색깔로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돈을 쓰고 어느 공목에서 돈을 쓰는지, 어디에서 많이 쓰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다 알고 하는 사람과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창업을 똑같은 상품을 했을 때 당연히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결국에는 가장 강조했던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에요. 이게 다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간판을 만드는 작업들에 집중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중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간판을 만든다고 하는 뭐 모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파워링크나 블로그나 이런 작업들에 대한 노력은 아니면 비용은 되게 아껴요. 근데 간판 만드는 거 200만 원, 300만 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이제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고요. 그런 공간이 이런 공간이고 빈집과 빈 공간을 채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 사례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빈집들 많이 보시죠. 빈집은 빈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범죄, 쓰레기, 해충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천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인천에는 집들이 빌라들이 막 많이 생기면서 지하방이라는 게 반지하방이라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제공했는데 청년들이 여기 살았을까요? 잘 안 살려고 해요. 왜? 여기는 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공이나 사회적에서 사업을 할 때 싸다고 청년들이 갈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막걸리가 싸다고 먹는 게 아닌 거죠. 최근에 보시면 어제 제가 류지영 감독님 강의도 좀 보니까 거기도 이제 고가 정책이라던가 비싸게 팔리는 막걸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싸다고, 그러니까 싼 거는 이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가장 하위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간 뭘로 만드시면 조금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뭘로 활용하시면 좋을까요?
집으로 했더니 다 망했어요. 막 별로 안 살아요. 공간 맨날 비고 입주자 모으지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습한 거를 장점화시키는 친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어떤 친구가 나타나냐면 요런 친구가 나타나요. 버섯을 키웁니다. 여기다가. 괜찮죠? 이 습한 거에 굉장히 탁월한 작물인 버섯을 여기다 키우는 거죠. 장점은 뭐예요? 빈 공간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만약에 순수익 100만 원씩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빈집 주인이에요. 그럼 이 공간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무조건 내주는 거죠. 그냥 그동안 설득해서 빈집 이거 빨리 처리하세요라고 했던 사람과 이걸 통해서 수익성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 협조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역의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시각을 좀 돌려서 얘기하면 기회가 온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마트입니다. 마트. 천안에 있는 마트예요. 마트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상추랑 그다음 깻잎이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게 마트예요. 마트 안에 이렇게 농장이 있는 거예요. 아, 제비를. 네.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아니면 조금 접은 분들 있으시다고 하면, 농산물은 유통의 비용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쵸? 근데 어떤 시대가 됐어요? 여기서 바로 재배해서 예를 들면 1,000원짜리예요. 옛날 때는 여기 농부는 200원만 받았어요. 유통해서 800원 했고 소비자는 1,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500원 받으시고요. 원래 1,000원에 살던 사람들은 그거 빼고 얼마에 살 수 있어요? 7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동네는 어디냐면 이케아예요. 이케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구 네. 파는 데거든요. 가구 파는데 2층에 가보면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 샐러드를 어떻게 팔아요? 여기서 재배해서 바로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팔기 시작했냐면 컨테이너 박스 3m 곱하기 6m짜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다가 요 시설을 해서 바로 팔아요. 어디에다가? 동네 마트에다가. 이제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걸 해요? 공중 화장실 위에다가 이거 설치해버려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도 어떤 게 있냐면 또 재밌는 게 요런 사업들이 저거 이후에 떴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어디에 가장 많이 계십니까? 집에 가장 많이 계시잖아요.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 때 보이지 않던 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 근데 고급 아파트 단지에는요, 요즘 다 지을 때 뭐가 있어요? 지하에 개인 창고가 있는 거 아세요? 개인 창고가 다 있어요. 근데 구도심, 원도심에는 이런 창고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역에 내려갈수록.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유행하고 있냐면 이런 사업들입니다. 개인 창고 사업. 개인 창고 사업. 네. 그래서 원래 유휴 공간들을 개인 창고인데 요거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해주고 요걸 누구한테 분양해요? 아파트처럼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요. 그럼 이게 박은영 선생님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럼 박은영 선생님은 뭐 하시면 돼요? 요걸 누구한테 뭐 하면 돼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면 돼요. 그쵸? 뭐처럼? 아파트처럼. 그쵸? 자, 그러면 뭐가 해결돼요? 공공에서 만약에 이걸 다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라는 게 되잖아요. 관리비가. 근데 이제 아파트 관리해주면 나한테 수익도 되고 내가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에서는 한 번만 투자해주면 더 이상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가게 이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공간 중에 재미있는 제 가게 이름이 뭐였냐면 짐 캐리. 딱 오죠. 짐 캐리. 딱. 네. 이렇게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여기 뭐 하는 회사구나. 요게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업들도 있고, 요런 사업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트렌드를 이끄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질문 한번 좀 드릴게요. 다들 지금 이제 막걸리를 같이 생산하기 위해서 모이신 건가요? 네. 막걸리를. 그러면은 요런 사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이제는 시간 단위로 파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공간도 체험으로도 팔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돼요. 단순하게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어떤 가게가 이걸 표시하면서 봐야 되겠다. 어떤 가게가 제일 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딜 제일 많이 가시나요? 동네
요런 작은 가게를 많이 가시나요? 요길 많이 가시나요? 저기요. 스타벅스를 많이 가요. 왜 그러실까요? 음.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검증돼 있어서. 검증돼 있어서. 예,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들고 갈 때랑 백다방을 들고 갈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신 거 아시죠? 거만해. 그렇죠. 거만해지죠. 약간 스타벅스는 이렇게 들고 가는데 백다방은 로고를 이렇게 가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근데 제가 재밌는 게 이거 왜 가져왔냐면,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 막걸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막걸리를 벤치마킹 할 때, 어디를 벤치마킹 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은 분들은 보통 지역을, 로컬을 기반으로 한 막걸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역 막걸리를 벤치마킹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1등을 벤치마킹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카페로 옮겨오면 이거예요. 많은 카페들이요,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동체 카페들 있잖아요. 수익성이 잘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어디로 가냐면 마을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카페로 많이 가세요. 근데 여기도 지금 수익형이 많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모델인 거죠.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스타벅스는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1등인데 2등부터 6등까지의 모든 매출을 넘어서고 있죠. 이런 얘기를 누가 재밌게 하더라고요. 스타벅스는 매일매일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고민하고, 개인은 오늘 카페를 11시에 열까 12시에 열까를 고민한다. 이렇게 웃긴 소리로서 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즉, 우리 가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 그냥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1등 말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세계를 대표하는 1등을 마케팅 분석해서 하셔야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멘토를 정할 때 더 대단한 모델을 설정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가 아까 제가 나왔던 건데요. 요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요거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지금의 트렌드가. 자, 요거 보이시죠? N쇼핑 라이브. 요게 뭐예요?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혹시 하고 계시나요? 이커머스? 이커머스는 무조건, 이커머스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이버 있으시고, 그립이라는 데 혹시 아세요? 그립? 어플입니다. 그립 있고요. 적어 놓으세요. 그립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인스타도 많이 하시죠? 인스타 쇼핑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쿠팡도 있죠. 그쵸? 이거 일단은 메이저잖아요. 요거는 다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여기서 상품을 파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을 익숙하게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브랜드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멈추고 보여드리고. 안녕하세요. 성성 막걸리 바보. 자, 보시면 막걸리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복장이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막걸리라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세한 이미지죠. 네. 이 이미지 브랜딩 마케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할 때 혹시 좀 특이한 거 들으셨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마케팅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 앞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성성 막걸리 바보. 들으셨나요? 다시. 성성 막걸리 바보 한강. 들으셨나요? 앞에 어디 동네래요? 성수동이라고 들으셨어요? 성수동?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성 막걸리 바보 한강. 성수동 막걸리 바보라고 들으셨어요. 네. 자, 그냥 막걸리 바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왜 성수동 막걸리 바보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건 뭐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동해에서 가장 시내는 어디예요? 네. 청곡동. 청곡동.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곡동 막걸리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구도 예를 들면은 옛날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성수동은 지금 되게 핫플이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핫한 지역의 브랜딩 마케팅을 아주 쉽게 녹여낸 예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런 거 했었어요. 제가 BMW 팔아봤었거든요. BMW 딜러도 해봤는데요. 이런 거 되게 재밌게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거가 500원이에요. 만약에 500원이에요? 이거 누군가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근데 이거 500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500원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 얼마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500원이요. 500원이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근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받으실 이 물건은 500원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무의식 중에요. 그 사람의 선택을 제가 해준 거예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가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다 같이 돼야 돼요. 상품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마케팅. 그래서 제가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아까 이력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동대문에서 여자 구두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싼 어떻게 보면 10,000원 단위의 상품부터 BMW라는 1억짜리 상품까지 팔아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선에서 팔아보는 것과 고급 브랜드를 팔아보는 걸 다 해보면 뭐든지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력을 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디도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요. 문을 열어줄 때요. 그러니까 차에 타잖아요. 차를 타면 고급 브랜드는요. 차 문을 열어줘요. 여성 고객님이 계시면 차 문을 열어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열어주는 상태에서 열어준 공간에 쓰잖아요. 근데 고급 브랜드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돌았습니다. 문이 있으면 이게 문이 열리면 사람이 내리면 그 뒤로 서요. 왜 그럴까요? 여성 고객이 치마를 입어서 혹시나 시선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교육들이 추후에 상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상품은 당연히 좋을 거니까. 제가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장사 제일 못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상품 좋아요. 우리 거 맛있어요. 이건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 상품을 발명하시거나 아니면 개발하실 때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상품이 되면 안 되죠.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다 브랜드 마케팅 해야 돼요. 또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병 보이시나요? 병이 어때요? 기존의 병들과는. 병들과는 어떻죠? 좀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거죠? 안녕하세요. 요거는 원래 유통 과정에서 참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페트병이 다 동일한 규격인 이유가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규격대가 더 나오는 게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병 자체도 굉장히 좀 틀리죠. 구조 자체도. 여기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볼게요. 밑에, 이게 제가 마우스로.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지금 뭐로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올라가는 거 보면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는 걸 표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방송이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보통 이런 상품 파는 방송은 뭐예요? 우리 상품 나눠놓고 맛있어요, 재밌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삼성이라는 갤럭시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팔아요. 근데요,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예요. 지금은 그 라이프 스타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강주조라고 나오죠. 한강주조. 이걸 뭘 강조한 겁니까? 물을 강조한 거예요. 물. 어떤 물을 쓴다. 이해하시겠죠? 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알아요. 막걸리의 가장 중요한 건 물이거든요. 물.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멘트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멘트 들으셨나요? 혹시? 요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짜 맛있나 보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창업을 공부하시면은 마케팅 담당자가 혹시나 여기서 생기신다라고 하면 다른 경영학과 책 말고요. 심리학 책을 많이 보세요. 저는 심리학 책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요게 지금 아까 전에 요게 이제 나왔던 게 요게 뭐냐면 자 볼게요. 요 사이트가 뭐예요? 요 사이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 적어 놓으세요. 요거 다 무료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예요. 요거 교육은 또 따로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요걸 잘 이렇게 만들고 하는 방법들은 초에 한번 문화원이랑 같이 교육을 요건 좀 따로 나눠서 해야 돼요. 한 10회 정도. 그래서 상품 올리는 것부터 마케팅하고 파워 링크 만들고 이러는 것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자, 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아까 계속 배웠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이 리뷰가 뭘까요? 결국에는 제가 강조하는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요걸 잘 관리하는 게 바로 온라인 간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리뷰가 간판이에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도 보면 요게 지금 중요하고 있죠. 자, 보시면 요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여기 장사 잘 된다고 했잖아요. 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장사 잘 되는데 지금 리뷰가 몇 개밖에 없어요? 54개밖에 없네요. 그죠? 네. 이건 광고를 찍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딱 보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보시면, 아이고, 광고에 보시면, 막걸리 만드는데, 막걸리 막 그 만드는 과정보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막걸리 만드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죠. 신나는 걸 가는, 라이프 스타일 파는 겁니다. 잠시만. 잠깐 넘어가네. 여기 혹시 보셨어요? 여기 지금 요거 단어 보셨는지 모르겠다. 요거 단골 보이시나요? 단골? 네. 단골. 단골 이벤트. 요즘 그 단골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요게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 단골이라는 거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돼요. 단골이라는 게 결국에는 팬이거든요. 팬. 이제 팬덤을 만들어야 돼요. BTS나 이런 어떤 대형 그룹들이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놀린이라는 브레이브걸스들이 어떤 기반이에요? 결국에는 팬덤이거든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팬덤이 뭐예요? 단골이에요. 단골. 요거의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 혹시 이제 보시면요. 지역과의 연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여기 번개장터가 있고 당근마켓이 있고요. 중고나라가 있어요. 번개장터와 중고나라는 좀 비슷해요. 근데 요 당근마켓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중고거래를 하는 데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중고거래를 하는 데인데요. 요 번개장터와 중고나라가 좀 달라요. 중고나라는 비슷하고요. 당근마켓이 다른데 지금 1등이 어디예요? 요 당근마켓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근마켓은?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비하면 그냥 근처에 있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강원도예요. 근데 옛날 때는 중고나라는 뭐예요? 강원도 넘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네. 당근마켓은 뭐예요? 요 동해시에서도 네. 우리 동네에 몇 군데, 딱 2군데 인정되는 동네만 돼요. 왜 그런 게 나왔냐면 요거의 기반이 뭐가 됐냐면 우리 지역의 신뢰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로컬 기반의 커뮤니티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이거의 성공 모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면 사기당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바로 나는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일단 당근마켓은 단순하게 마켓이라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다가 지금 이 중고나라와는 다르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당근마켓에 최근에 돈을 버는 수단이 뭘까요? 당근마켓은 이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여기에 뭘 시키기 시작했어요? 엄마 맘카페처럼 지역의 가게들이 여기다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맘카페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당근마켓에서 홍보하는 법들을 지역에서 장사를 할 때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요것도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우리 동네 커뮤니티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되게 많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회복인데요.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축제 갔다 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옛날 때 같으면, 와, 부러워요!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마스크도 안 쓰고 미쳤네! 이렇게 생각했죠. 네, 마스크도 안 쓰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굉장한 성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이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했던 축제들 중에 이런 건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온라인 축제예요. 온라인 축제. 근데 온라인 축제 어떠셨어요? 온라인 축제 나는 진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봤다. 이런 분들 계실까요?
보통 없죠. 보통 이제 라이브 중계하면 들어갔다가 잠깐 안녕하세요 화이팅이요 이러고서 나오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존의 오프라인 콘텐츠를 단순하게 영상에 담아서 송출하는 방식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적용되어 있는 소비자들한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그냥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템포는 이 정도 템포인데 온라인 콘텐츠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는 템포가 이런 템포이기 때문에 지루해요. 그냥 누가 필요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가 필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면 온라인 콘텐츠 기획자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가 새로운 직업이고 또 이런 작은 형태의 안전을 강조한 규모를 강조한 게 아니라 안전을 강조한 축제들이 흥할 것이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팀들과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게. 그 대신 어떻게? 페이드 로컬 컨쳐야 돼요. 공짜로 즐기는 게 아니라요. 소수가 안전하게 돈을 내고 있는 콘텐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홍보하면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뭐예요? 막걸리를 사줄 수만,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막걸리 맛있어요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20대, 지금, 아니면 30대, 40대, 우리의 주요 타겟팅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제는 핀셋 같은 홍보와 전략을 세워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작은 규모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이제는 병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그 교육처럼 온라인으로 자신의 기술과 강의와 체험과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칵테일 이렇게 만드시는 분 보이시죠? 요 칵테일 만드는 거 보는데 2만 원이에요. 1인당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팔리고 있냐? 어디서 팔리고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어요. 요 사이트 보이시죠? 에어비앤비. 여기에서 방을 못 파니까 이 체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못 팔 수 있어요? 한국 지금 K 막걸리가 엄청나게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먹겠죠. 많이 보겠죠. 이게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컨텐츠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온라인상으로 파는 컨텐츠들도 함께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함께. 그게 엄청난 게 아니라 집에서 담가 먹을 수 있는 키트처럼 그 교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고 그 시장은 왜 놀랍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크라는 것처럼 하나의 그냥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이 영상을 통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랜선 투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랜선 투어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라이브가 되면 들어가 보세요라고 이제 실시간 들어가서 빵도 맛보고 빵 맛이 어때요? 라는 투어 프로그램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막걸리 파는데 이거를 그냥 막걸리만 사세요라고 하면 잘 안 살 거예요. 근데 이 투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쵸? 투어하다가 여기 막걸리집이 있네요. 이게 다 기획인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네 플랫폼이나 영상들이 이런 가게 들어가 보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이런 걸 PPL이라고 하거든요. PPL. 그래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직접 맛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결국에는 뭐가 되죠? 홍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팔기에는 그래서 그 사이트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 면접 봤어요. 면접 보신 분은 몇 명 없을 텐데요.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면접을 봤어요. 여기도 보면 경주 거도 팔고요. 영국에 있는 사람이요. 영국 투어도 팔고요. 군산도 팔고요. 많이 팔고 있죠. 지금 현재 진짜 팔리는 거예요. 그럼 5명이에요. 접촉해요. 돈 낸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줘요. 오늘 여러분들 링크 아시는 분들만 들어온 것처럼 링크를 파는 거예요. 이런 시대인 거죠. 아시겠죠? 요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사이트가 뭐죠? 적어놓으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투어 사이트가 돼버렸습니다. 마이 리얼 트립입니다. 여기에서 호스트로 본인들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가입이 있고요. 호스트 가입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함께 막걸리 하시는 분 중에
호스트로 가입을 해놓으시면 이 프로그램을 막걸리 파는 걸로 해서 체험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우린 저런 거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요거로 2만원, 3만원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요거를 해서 홍보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청년몰 많이 보시잖아요. 동해에도 혹시 청년몰 있나요? 없습니다. 청년몰 잘 되나요? 좀 쉽지 않죠. 청년몰 쉽지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몰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가장 힘든 지역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몰보다는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되 이제는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냐면 지역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청년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누굴 지원해 주는 사업? 나이 제한으로 청년으로 잘라서 34세나 39세의 나이에 자르는 게 아니라 상품성을 보고선 지원해 주게. 어디에다가 공간을? 제일 번화가에다가. 이거 제안해 주셔야 돼요. 제일 번화가에다가. 제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의 소통이 되게 필요한데요. 대학교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없으시면 대학교를 만드시는 노력도 해주셔야 돼요. 만드는 노력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대학교가 없으면 누굴 교육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학생들을 교육해요. 학생들. 보니까 지역에 청년은 없는데 청소년은 다 있어요. 청년은 없는데 청소년은 다 있어서 이 청소년들이 뭐가 되냐면 결국 청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체험들이나 우리의 막걸리라는 브랜드나 우리 지역의 컨텐츠들을 잘 이해해주는 교육들을 고3, 고2 때부터 해서 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홍보 대사 서포트주가 될 수 있는 교육들을 함께 해주는 묘목을 심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묘목을 심는. 그 다음에 요 분들을 좀 가야 돼요. 다문화 분들 지역에 많으시죠? 다문화인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요거 되게 재밌어요. 요거 지금 다문화 축제잖아요. 혹시 다문화 축제인데 뭐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문화 축제인데 요 세 개 다문화 축제인데요. 다 한국어로 돼 있어요. 다문화인 분들이 한국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위한 축제인지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레인보우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 다른 어떤 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이게 뭘로 써 있어야 돼요, 원래요? 다문화인 분들이 타겟팅 대상이면 영어나 중국어나, 그쵸?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포스터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다문화인 분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더 이상 구별지을 수 없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던 예를 들면 설명을 하던 동해에 가서 제가 만약에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묵호항에 가서 회 한 접시를 먹으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메뉴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더 큰 브랜드로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K-팝, K-푸드 이런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줘서 인터내셔널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컬처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 막걸리는 실제로 와인처럼 다양한 루트로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강의 중에 다양한 공간에서 팔린다라고 알고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식의 인터내셔널 작업들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디지털 노마드가 굉장히 하드였잖아요. 지금도 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근데 디지털 노마드의 개념은 이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만큼 자유로운 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유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냥 떠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만들냐면 우리 지역 어떻게 정착민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첫 단계가 뭐냐면 지금 다 동해 분들이신 건가요? 다 동해 토백이들이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과 제가 지역에 발전하는 걸 보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거 1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늘처럼. 1단계고요. 2단계는 협업입니다. 같이.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아니고, 이제는 협업자로 2단계 하고요. 3단계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년 정도, 3번의 과정을 통해서 독립하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옛날 때 삼성과 소니랑 비슷해요. 80년대요, 삼성이요,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합작이라는 걸 해요. 예, 회사들은. 그쵸.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그거 기반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협업하고, 그 다음에 독립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있습니다. 퍼스널 미디어, moves the mass media인데요. 이제는 유튜브는 누구나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영상은요, 누구나 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만드시는 거 꼭 지금처럼 해 나가야 되고요. 상품 나온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것부터 다 기록하십시오. 왜냐면 이제는 상품은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식 한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식 한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브랜드들이 아니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됐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채널인데요. 그걸 보시면 아, 브랜드는 어떤 스토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스타벅스는 예전에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자기네 브랜드가 잘 되면 타 지역으로 막 브랜치를 넓히는데요. 놀랍게도 스타벅스는 가게가 잘 되면 그 옆에 시애틀에만 가맹점들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시애틀이라는 약간 이런 브랜드 마케팅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특수성을 다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지식 한입이라는 유튜브 채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제는 이 브랜드나 이 퍼스널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브랜딩 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구독 서비스나 요거 파일은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여러분들 장사를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배민 아카데미라고. 요거는 실제로 매출이 증빙되신 분들을 사장님들을 모시고 교육 강의를 해주는데 무료 강의입니다. 되게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네이버 많이 보셨지만 네이버 파트너 스테어스라고 해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교육하고 어떻게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다 무료로 교육해 줍니다.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정말로 등록부터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경쟁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경쟁해야 되죠? 대표들과 경쟁해야 돼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브랜드들과.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실제로 브랜딩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쉽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경쟁 상대를 최고들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창업하는 거 많은 분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미친 짓을 할 때 그때 욕했던 분들이요. 지금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7년 전에 미친놈이 7년 뒤에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친 놈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기반으로 동해 막걸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막걸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1시간 반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시간 좀 빨리 가셨나요? 네. 네, 빨리 갔다라는 거는 제가 잘했다는 뜻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 켜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 제 비디오를 중지를 해주셨어요. 제가요? 김병희 감독님께서. 자, 김병희 감독님, 내가 비디오를 켜주세요. 잘 들으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말. 우리 감독님께서 제 비디오를 꺼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셨고, 오늘 이제 2일차 강의였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이렇게 해서 총 15강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또 수목은 이제 그 현장에 와서 실습하는 것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술 얘기 듣고 지난번에 술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 창업을 꿈꾸면서 이제 술을 직접 오셔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같이 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강의를 맡아주셨던 우리 선생님이나 아까 그 오전에 하셨던 분 그리고 어제 강의하셨던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추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꼭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최강훈 멋진 우리 젊은 리더님께 박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질문 있는 분 없으세요? 몇 분만 질문을 받아볼게요. 마이크 열었으니까 질문 있는 분 한 두 분만 받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질문 없으세요? 최지혜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설명 너무나 잘 들어서, 아,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설명이 좋았어요. 네. 강사진이 너무 괜찮죠? 네. 네, 여러분들 돈 아마 이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줘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지금 계속 이제 듣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저기 어저께 휴가까지 내고 그죠? 참여하시고 있는 우리 선생님 선생님 한번 또 뭐,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네. 진짜로 현실적이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노 선생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 네. 아니, 저는 좀, 체험을 좀 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분 어디 가셨나? 박은영 씨. 네, 여기 있어요. 네. 쏙 빠져 들어가 있어. 네, 뭐 어때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 이 정보들이 사실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 정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활용하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가르치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 저에게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잔 딱 하시고 그 머리를 그래. 정리하시고 오셔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요, 다들.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가 좀 우리 저기 어르신은 예. 뭐 질문 사항 없으세요? 막걸리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마이크 지금 잠겼거든요. 잘하신다. 예, 안개속을 걷는 것 같이 머리가 하얗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유튜브도 해야 되겠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바보 같다는 생각보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유익한 말씀만 들었습니다. 예, 우리 최강훈 선생님께서 유튜브하고 네. SNS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좀 한번 용기를 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번 용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어머니는 지금 그 자녀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받고 지금 이제 중국도 지금 뭐 이제 마이크 컴퓨터를 껐다 켜기만 하면 컴퓨터 절반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그죠? 끄고 켜고 이제 다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와 도전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다음 주 시간에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네. 잘 이렇게 코로나 블루 좀 이렇게 저걸 잘 극복하시고 이 와중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기차게 좀 떨어져 있지만 활기차게 하시다가 코로나가 이제 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막걸리 광장에서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어서 축제도 만들고 뭐 다양한 네. 시도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강원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